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한성범 저자의 아이를 위한 감정의 온도입니다. 감정적으로 안정된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른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문장을 더욱 확실한 근거를 대며 이야기해주는 책이 오늘 소개해드릴 책입니다. 정서가 안정된 아이는 집중력이 좋고 집중력이 좋은 아이는 한 가지 주어진 일에 몰두하는 것을 잘합니다. 따라서 몰두해야 하는 것이 공부라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책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 아이의 감정의 온도를 낮추는 것은 단순한 방법일 뿐 진정으로 자녀의 삶을 위해서 감정의 온도를 낮추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감정의 온도가 낮아져야 자녀의 감정의 온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는 감정의 온도를 느끼며 자란다고 말하는 저자는 전라남도 장흥군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고 현재는 광주 월계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있다고 합니다. 꿈은 배움이 즐거워야 이루어진다는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뇌과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창의성에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의성, 미래 핵심 역량, 자존감 교육, 감정 교육 등 강의를 20년 이상 해온 강사라고도 합니다. 이 책은 1부 부모를 위한 감정의 온도와 2부 아이를 위한 감정의 온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부모의 감정은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에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편안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행동이 잘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는 굉장한 관심을 쏟지만 감정 발달에는 무딘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감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의 감정은 중요합니다. 제임스 러셀의 감정 원형 모형을 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28가지 감정을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높은 각성과 낮은 각성으로 분류해 각각의 위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는 모형이라 궁금하시면 직접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이 점점 흥분과 불쾌감의 정도를 높게 느낀다고 합니다. 분노를 표현하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의 감정 온도를 전체적으로 낮추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감정 온도가 낮아야 자신의 감정을 또렷하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맺으며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아이들 역시 감정의 온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의 감정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어른들이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감정의 온도를 낮추라고 백날 이야기해봤자 부모가 보여주는 행동 하나보다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행동 하나하나가 더 큰 교육이 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부모 스스로가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며 부모가 화, 불안, 분노의 감정 온도가 높다면 낮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의 부모님들은 화가 많고 폭력을 휘둘렀고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그들의 부모님들 아래에서 자랐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악순환을 끊어서 우리 자녀들의 감정의 온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지만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들의 공부로 인해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불안한 모습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데요. 옆집 애가 영어 학원을 좋은 곳을 다니면 우리 애도 다녀야 할 것 같고 전교 1등 하는 애가 다니는 수학 학원을 보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은 자녀들에게 불안감을 주입하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무언가를 선택할 수 없게 되어 무기력한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객관적으로 자신들의 감정을 확인하고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거울 뉴런은 아이들에게 부모의 불안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뉴런이며 부모의 행동을 고스란히 하도록 하는 뉴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거울 뉴런이 있다는 것을 부모들은 인지하고 감정의 온도를 낮추고 행동해야 합니다.
성인도 참다 못 참으면 폭발합니다.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 참고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는 임계점이 보통 중학교 2학년 때 와서 중2병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2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자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감정에 상처가 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 친구, 교사에게 받은 상처들인데요. 그런 상처들이 불안, 두려움,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되어서 점점 쌓여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100도에서 끓기 전에는 보글보글만 하던 상태와 같다가 100도가 되면 뚜껑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역시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그 뚜껑이 열리기 전에 아이들의 감정 온도를 낮춰줘야 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면 본인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부모가 그 뚜껑이 열리는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만 아이의 감정의 온도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저자는 또한 자녀를 귀한 손님처럼 대하라고 합니다. 마치 자녀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거나 내 소유물, 전유물처럼 생각해서 대하는 부모들이 많은데요. 내가 키우는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라고 여기고 손님이 원하는 것을 대접하고 손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손님이 보답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은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너무나 화가 나는 감정이 온몸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의식 돋보기로 감정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잠시 멈추고 내 의식이라는 돋보기를 통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디로부터 나왔고 어떤 감정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나의 감정이 수그러들게 된다고 하며 정말 이게 될까 하는 의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저자는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시 시대의 불안,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사람들은 살아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감정을 무조건 부정적이라고만 하면 안 되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이 그때의 내 생명을 지켜줬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용기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 불안, 결핍 등의 감정을 사랑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감정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찾고 토닥이고 편지 쓰기를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감정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를 위해서는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 습관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의 감정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부모의 중저음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는 아이의 감정의 온도를 낮춰준다고 하며 스킨십을 통해서 감정의 공명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두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거나 꼭 안아주는 행동 등은 아이의 감정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성이 깃든 집밥을 먹는 것 역시 감정의 온도를 낮추게 합니다. 또 공부하라는 말보다는 괜찮다는 격려의 말이 아이에게는 힘이 된다고 하며 자기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역시 아이의 감정의 온도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한 저자는 아이들의 성장을 관찰했을 때 바르고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율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부모의 강제적인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음의 공터인 쉬는 시간은 당연히 필요하며 부모들 못지않게 아이들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감정을 돌아볼 수 있고 감정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가족 여행을 가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이들에게 휴식일 수 있으나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거나 산책을 가는 것 등이 더욱 아이들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저자 역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아이들이 자전거 타기를 하는 것처럼 배워야 한다고 하는데요. 연습해야 하고 반복해야 하며 감정의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주의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괜찮아 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다른 친구가 자신을 모르고 치고 갔을 때도 괜찮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야 합니다. 역할놀이를 통해서 진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반복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감사수첩을 만들어 감사하는 것을 적는 것 역시 감정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자가 가정방문을 했을 때 또렷하게 기억나는 학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20대 후반이었고 당시 40대 학부모가 저자에게 절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제 행동을 통해서 아이가 배우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자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던 말이라고 했는데 저 역시 이 글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키우겠다고 맞벌이를 하면서 결국 아이들의 외로움과 감정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되어야만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다는 이상한 믿음이 있는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자녀를 기를 때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부모들이 우선순위를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괴성을 지르고 다른 친구를 때리고 차를 몰래 훔쳐 교통사고를 내고 도둑질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집단적으로 구타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감정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을 어른들이 어루만져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바로 그 아이들을 낳은 부모님이어야 하며 바쁘다는 핑계가 아니라 너를 잘 되게 해주겠다는 핑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자녀들에게 다가간다면 충분히 자녀는 부모들의 사랑을 느끼고 감정적으로도 안정되고 스스로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한성범 저자의 아이를 위한 감정의 온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